대회장님 자문 받으면서 임원들은 먼저 선출된 우리 6명이 이거를 좀 위임을 해주시면 또 자문을 구하면서 또 중요한 실수원들을 좀 정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려주고 싶습니다. 임원들에게 위임하기를 바랍니다. 결정합니다. 가하면 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원회에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고요. 임원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할 분담을 했을 때 그 직위를 맡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결하게 나눠라.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 지고 하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특별히 기도회가 매우 중요한 건인데요. 사실 이게 큰 행사들이 좀 인접한 장소에서 막 단기대회가 일어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사고 없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협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우리 영적 전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는 사상과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절실한데 그동안 늘 특별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산예 금식기도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연합철야를 했었고 이번에는 연합철야기도 한 번 그리고 주간에 저희가 5월 30일입니까? 토요일 날 또 세계로 분양교회 파주에 있는 주선민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이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는데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체 연합기도회는 그렇게 이제 2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별로 바람을 일으키는 좀 중요 거점교회들에서 이렇게 이제 금요 침략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데 이제 전문 강사를 모시고 했고 저희 전문 강사들이 가족들 이렇게 자비감으로 챙기면서 또 이렇게 교회마다 기도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그 지역에 파급력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사무소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의견 듣고 지금 우리가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별 특별기도회로 그렇게 좀 힘껏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날짜 정확하게 31일입니다. 3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이면 우리 컨펌된 거죠? 네, 아마 장소까지. 네, 세계로 분양교회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일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목회자들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지방에서 오고 싶어도 제가 명색이 대회장이 마음은 어디로 돼? 토요일 밤인데 4시 시작하니까 저기 대회장님 혹시 허락이 되시면 먼저 이렇게 교회 오프닝을 좀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그때 의견이 나온 게 우리 금요 철야기도만 넘어있으니 주간에 한번 하자 그랬는데 성도들이 토요일 날이 제일 좋다 그래서 토요일 날 조금 일정 지나고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시간인 거 알고 그런데 이렇게 논의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도 승인했다가 바로 미뤄진 거죠. 원래 철야를 금요일에 한번 했고요. 자,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 뭐 지역별로 많은 거점교회들이 있었는데 부산 또 대구 또 경남 경북 충남 또 이번에 충남은 또 오정호 목사님 우리 대회장님 교회에서 5월 18일 날 모이니까 그게 또 거의 거점적인 특별기도회 성격도 함께 뛰냐고 보고요. 또 광주, 전남, 전주, 전북, 경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거점교회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지역교회도 좀 알리고 그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위원님께서 좀 협력해 주시고 지역교회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본부에서 전문 강사들이 배치하고 특별히 원하는 강사를 지정하시면 그분이 가고 그분이 못 가시면 그 다음 분이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본부가 이래갖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역 특별기도의 신청은 우리 본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만 국민들의 인원 이제 공무원이라는 말이 바꿔서 만들 것 같은데 참석을 위해서 정말 이 동참여권을 놓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좀 잘 담아서 그동안도 많이 들어오셨지만 저희가 저희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전략들과 또 제안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동원위원장님은 없습니다. 이런 인과위원회에서는 뺐고요. 그 대신에 30만 제가 참가를 하려면 여기서 좋은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진 대표님. 네. 변호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일단 인원 동원 문제도 한번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대선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우파나 기독교 그 운동의 한계와 그 대안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의견이 또 분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쓴소리도 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대안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 운동이나 우파 운동과 그 좌파 운동의 차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많이 우리도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좌파와의 차이는 이게 전략 정책적인 부분 또 국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좌파 쪽은 30년 동안 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모든 운동들이나 모든 목소리들은 다 정책과 연결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정말 많은 돈을 재정을 투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진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그 좌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또 요번에 정말 200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와서 했었지만 이게 정말 아프게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좌절감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이는 것도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재정도 모이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나 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한덕수 정권 같은 경우도 권영세나 그 권성동 거기 의원 내각 때 개헌을 한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또 사실 차별금지법에 관심도 없고 윤 대통령 우리가 세이프코리아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는 관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만약에 대선이 이후에 6월 14일에 우리가 정말 30만 명을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미 그때 공권력이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럼 정말 힘들게 이제 재정 모이기도 힘든데 재정을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도 그 효과가 그 좌절감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설문조사는 이제 대선 때 주된 이슈가 뭐냐면 중도층입니다. 보수층과 좌파층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는 그 우파, 보수 그쪽만 있지 중도층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이나 기회나 재정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잘 많이 느꼈지만 아스팔트에서 정말 주호세 목사님 너무나 항상 힘들게 하고 하지만 조금만 압축해서 해주시면. 예. 언론이 통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더 통제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기간이 조기 대선 기간입니다. 그때는 조기 대선 기간 때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얘기들 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진지를 만드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볼 수 있고 언론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조기 대선의 이슈화를 차별금지법이나 우리의 그 메시지들이 거기에 주된 이슈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성소수자 30% 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확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조기 대선을 한다면 순식간에 30년의 그 진지도 만들 수가 있고 언론에서 그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당연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30년의 기간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당연히 따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서부지법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서 그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지금이 마지막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계시교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한덕수 후보님은 천주교입니다. 아니 종교교회 교인이. 예? 종교교회 권사님이라. 아 예.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지지를 할 때 그러니까 후보님이 우리랑 먼저 딜을 해가지고 후보님이 차별금지법 대선 이슈로 이걸 정면으로 이재명에게 반박하겠다. 이거를 중도층에 알리겠다. 그래서 중도층 확산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그 중도층이 얼마나 해악인지 그것들을 대선 이슈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먼저 우리가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대선 이슈화 해가지고 우리의 몫을 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한덕수 후보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든지 그것을 하겠다는 분하고 미리 적극적으로 의견 타진해서 교육해가지고 그 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것들이 조기 이슈화가 되면 그 사람들 지금 너무나 200억, 100억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였던 그 좌절감들 극복이 될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게 헛된 게 아니네. 그냥 끝난 게 아니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여가지고 대선 이슈화되고 정치로 연결되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만약에 한 걸음 했을 때 거기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안정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도해서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를 할 정말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지금 단일화도 굉장히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의견을 내고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지지 마지막 지지로 해서 이 지금 단일화가 지지 문제인데 지지가 되면 그 대의명분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게 어떨까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걸 한번 제안해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행복하님 지금 제가 카톡 하나 보내드리는데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일은 우리가 중요한 선거 때마다 늘 해왔다는 일이고요. 또 아까 우리 기록분 위원장님 언급하셨고 늘 후보자들한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번 샘플을 한번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아마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대선 앞두고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 유력 캠프에서 와서 좀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캠프에 가서 발표하지 않는다. 공동 의견으로서 7대1 간제에 낼 테니 이거 보고 너희들이 택하라. 그렇게 해서 7대1 간제에
770개 단체 이름을 다 모아 넣어가지고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우리 임원회 관해서 아까 이제 아침 식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본인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제가 네 그렇게 여러 샘플로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물론 동성결혼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플러스 하나.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2019년에 판결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지어 임신 34주 된 아이를 낙태로 죽이고 얼마 전에는 36주 된 아이를 낙태로 죽여도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태아생명 살리는 또 두 가지 이슈를 해서 이걸 지지하는 후보를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7대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770개 단체를 다 해서 그래서 뭐 어느 한 뉴욕 점프라고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정치적인 편향성이 가져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가지 않았고 그렇게 신문에다 피력할 테니 너희들이 우리의 뜻을 알고 결정해라. 너희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발표가 우리의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집이 돼서 아까 이제 증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을 잘 이슈화로 치고 나가서 저희들이 각 후보도 지금 표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어떠한 후보든지 아까 오늘 대회장님 처음에 그 이재명 씨가 30% 확보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금융기관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도 성소수자라고 체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취업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거 못하도록 저희는 지금 못 박아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신문 조금 더 제일 위에 나올 수 있도록. 조선중앙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8대 신문에 전면 광고로 나간 겁니다. 위에 것만 읽으면 올해 3구 대통령 선거와 7일 지방선거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를 지지합니다. 첫 번째가 차별금지법 반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약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두 번째가 낙태법 개정안 입법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임신 34주가 된 태아를 낙태 시켜 죽여도 낙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는 상황인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 770개란 지휘를 우리 동만년이랑 에스페르도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8대1간 지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각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표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때니까 이렇게 이재명 정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좀 받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한덕수 그리고 우리 김문수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일반 언론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면에 서서 광고를 하더라도 각 후보의 입장 발표는 이와 같다라고 다 밝히고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에게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국민일보를 보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는 100만 부 이상 발행하고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조선일보를 본다고 하니 저희가 일반 언론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중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문지를 내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중도층이 그것을 마음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김문수 후보든지 한덕수 후보든지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선 이슈에서 이재명 공격하는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로 낙태하고 피임약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차별금지법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이 중도층이 납득이 되도록 이제 기독교적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납득되는 목소리를 정책을 아예 적극적으로
거기서 줘가지고 그거를 주된 대선 이슈로 전략을 하겠다고 우리랑 공감대가 형성되는 후보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기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네.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나 아니면 잠깐 변호사님, 예. 우리 거룩한마음가족 통합국민대회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기조나 방향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오픈하고 또 알리고 우리는 1990번 반대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한 후보하고만 딱 결탁해서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덕수 그분도 종교교회 지금 명예원사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안 좋은 말이 많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400대 기독교 집안이고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래서 그쪽도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각 후보들의 입장을 알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한쪽으로 우리가 편향된다는 느낌보다는 이 정말 영남, 호남 전체를 다 아우르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유지했던 기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나 이거를 지금 대선 전략에서 표면화시켜서 각 그쪽에서 분석화시켜서 누가 되든지 정말 차별금집에 대해서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놓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 교수님 요새 각 이제 후보들에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나오면 발표하고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김 변호사님이 김문수 쪽하고 좀 연결이 되면 그쪽에서는 문서로도 받아주시고 또 한덕수, 이재명 다 받고 그들의 발표의 내용까지 다 발표해서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까지도 우리가 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되고 필요하면 전면 광고를 통해서 다 소개할 테니까 그러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제 전 국민적으로 공표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표를 유도하고 또 그것이 6월 14일 통합국민대회에도 우리가 그렇게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다 말씀하신 중도. 네, 그리고 잠깐 자기 소설이랑 이런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작년에 거룩한마음과제 퍼레이드 위원장이었던 강춘희 집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그 현수막으로 이 거룩한 방파제의 실행 날짜를 현수막 걸었던 적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대전에서는 그 기독대한당 시당위원장으로 현수막을 겁니다. 뭐라고 보냐면요. 저 날짜인데 여성 일자리를 빼앗고 약자 복지 탈취하는 차별 금지 독재법 절대 반대라고 합니다. 독재가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이 30% 그 다음에 그 5.18 그러면 50%가 성소수자와 조직에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입자를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월 4일 날 영국 대법원에서 여성단체들이 이런 성소수자 30%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성의 입자를 빼앗아 간다 해서 고소고발을 해서 영국 대법원이 5월 4일 날 여성 입자를 빼앗지 마라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들이 여성을 페미니스트들이 동성애자들 여성을 끌어들이는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한테 여성 일자를 빼앗고 약자 복지 탈취하는 약자 복지는 뭐냐면요. 카스트와 성공에 대해 장애우 화장실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우 화장실 모더니 트젠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장애우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그 여성들일 때는 그런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약자 복지, 저도 경증 장애인이지만 장애인권이라든가 복지를 늘려는데 보시면 단톡방에다 제가 올렸거든요. 이거를 저는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이게 세금으로 환급이 되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다음 세대 10년, 20년 이런 국민들 진지전으로 깨워야 되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매일짜리 바뀌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현수막을 2주씩 게시하니까 이것 좀 한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현수막 게시했는데 올해 6월 4일부터 게시해서 계속 끝나서 게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 아까 신문에 내실 때도 아까 낙태가 아이들이 살아야 대목이 산다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차별급수가 왜 반대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모릅니다. 왜 독재법인데?
도대체 그게 왜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의 일자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예, 장애우들을 그 화장실 모든 이 화장실 복지 인권을 빼앗는 차별금지법, 요거를 넣어주셔야 일반 국민들 호응을 하지. 신문에 낼 때 중도층들 차별금지를 왜 그에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구만 꼭 좀 작년에는 가짜 독소조항 합의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더 내려가서 중도층 국민들한테 여성의 일자를 빼앗고 장애 복지를 탈취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문구를 좀 들어갔으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 효과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도 고려하고 좋은 문구 있으면은 그 보내주시고 지금 언급 참고하는 건데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에 이번에 좀 더 적합하게 이번 30만 우리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더 동료해서 동참하게끔 하겠는가 그쪽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독교 청년협회 사무총장이고 전국 17개 방역시도 총무 이승준 목사입니다. 여기 강원도 사무총장님 유화정 목사님도 와 계시네요. 그 6월 1일부터 2일까지 작년에도 꼭 요맘때 5월달에 제주에서 총회가 있어서 홍우수 목사님이라도 좀 오셔서 홍보했으면 했는데 돌아가지고 그때에서 같이 함께 하기로 저희도 했어요. 이번에 대선이 겹쳐가지고 제주도에서 못하고 6월 1일, 2일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수안보에서 17개 광역시 대표장 사무총장으로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좀 우정 목사님 가까우신데 수안보 그 6월 2일 날 월요일 오전 11시 정도 그때 총회할 때 오셔서 좀 말씀을 하시면 17개 광역시도가 좀 같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주최 측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네. 저희 홍보와 광고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회장님 가시셨으면 제일 좋고 혹시 안 되는 다른 분 우리 그 임원들이라도 가서 그때 홍보 영상도 틀고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일호 교수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하지만 좀 방법이나 전략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군을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 약속해라 해서 무슨 뭐 서약서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아주 비겁한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거룩한 방파제는 이런 후보를 앞으로 지지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의견과 조건을 걸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 요구를 하게 이래야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쪽 캠프에 찾아가서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뭘 서약서 비슷한 걸 찾아간다.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치를 격화시키고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을 그래서 잠깐만요. 의견을 시간을 아니 말씀이 들면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예. 지으시면 끝나야 되니까 제가 조금 말씀 오해 없어야지 말을 긴 말씀 가는 방향이니까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유료 캠프에서 와서 바로 가라 그래서 우리 거기 안 간다. 신문에 있으니까 봐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후보 지지한다. 그래서 8개 신문 그렇게 내고 700개 이렇게 단쳐서 그 캠프 가다가 다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문서를 보내오죠. 우리가 의견 사회적인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캠프를 찾아갑니까?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우리에게서 신문에 모든 캠프에다 밝힌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 써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아니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방법과 전략을 좀 달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김 변호사 말씀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런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나가는 걸 말을 해야지 무슨 문시보고 난 그건 아주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요구 조건에 이걸 가지고 나가고 그쪽에서 오면 응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후보들 중에 아까 우리 저 대회장님 그거에서 잠깐 유튜브입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공공연하게 한 사람 캠프에도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조져야 됩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이런 정치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여기에서 또 우리 후보 중에 결정 안 된 두 사람을 제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방법과 전략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서 전에도 했듯이 이런 조건을 동의하면 우리는 지지한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우리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그들이 뭐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자신 있게 나가서 좋지. 뭐 눈치 보고 뭐 이쪽 후보 저쪽 저런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적 없고요. 그걸 다 뜻은 다 알았으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우리가 30만 얼마큼 3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게 방법론인데요. 물론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유력한 후보랑 뭐 어떻게 다른 데로 더 긴밀하게 하거나 또 압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이용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뉴트럴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이 꼭 우리는 소극적이고 비겁한 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쪽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 해왔던 방식이 많이 잘못되고 틀렸다면 저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통합국민대회만큼 거룩한 방파제만큼은 이제 여야를 아우르고 또 호남과 영남을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 계신 전문위원들이나 임원들이 자유롭게 가서 발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캠프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또 대표자들 후보들한테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우리 지금까지 통합국민대회 구성원들이 전체가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실제적으로 우리 동원에 대한 30만 명 많은 참석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명만 더 의견 받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한 것으로 보내겠습니다. 동원에 대해서 한 가지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 12.7 대회 때 여러 효과가 있었던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별로 목회자들이 그 교단 해당 교회 담임 목사에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목사님 동원해 주세요. 그 교회 몇 명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저도 우리 합신교단에 계속 했는데 옆에 보니까 백석교단이랑 여러 목사들이 모여서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12시 때처럼 교단별로 담당자를 좀 세워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갑시다. 이게 가장 성도 효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법도 이번에 좀 채용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방법인데요. 네, 또 다음. 사실 이제 12.7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사실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근데 12.7과 우리 국민대회의 좀 차이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 12.7은 한국교회가 전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고 그때는 그래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그때 거기서 의문이 좀 많이 일어났죠.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차별금지법과 이어지고 동성애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되어졌는데 사실 이제 인원동원을 하려면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총회가 움직여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교회와 총회를 움직이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면서도 인원동원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이었고요. 12.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7도 어떻게 하면 이런 운동을 할까? 교회 벽이 있고 교회 성도들한테 직접 접촉이 안 되는 게 특수한 것이 기독교거든요. 담임 목사 외에는 사실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총에도 못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이제 홍보, 광고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래서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줘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이 행사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고, 신문은 뭐 두말할 것 없고 교단지 다 홍보됐고,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광고를 낸다 그러면 광고비만 해도 제가 여기서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재정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원동원 하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을 좀 받고 싶어서 안건에 좀 넣었는데, 회의 이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은 사실 철규입니다. 이런 모임을 위해서 지금 5월 16일 조찬이나 오찬이나 만찬을 우리가 교단장 되시는 분들과 사무총장, 총무님들, 또 5월이 또 원래 바쁜, 목회적으로 매우 바쁜 기간이지만 5월입니다. 그리고 각 시민단체, 연합단체, 뭐 한교촌이나 한기촌이나 한교연이나 또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사무총장은 여기에서 날짜를 아예 정하죠. 지금 원래 23일 정했는데 너무 늦어요. 그래서 16일이라고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5월 16일에 조찬이나 할까요? 조찬이, 일단 조찬이. 여기서 말해서 조찬을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금요일 괜찮지 않습니까? 금요일 조찬을 서울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코리안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초청을 해서 못 오면 그분들 책임이에요. 일단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전 총장님이 해외에 계신다든지 하면 사무총장이나 총무,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이 이 일에 대해 협력적인 거 아닌가 눈치를 봐요. 하기 때문에 일선 목회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각 교단장 사인을 현장에서 해서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이유도 없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힘을 모으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 같이 한번 초청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아니면 뭐 제가 가서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은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또 협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5월 16일 조찬을 시간을 정합시다. 여기 적어도 우리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5월 16일 아침 몇 시? 7시가 났습니까? 아침 7시로 픽스합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초청 대상자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장장, 또 정원총장 다 초청해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그런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 또 오늘 회의 뒤에도 또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아이디어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본부로 사무총장에게 연락 주시면 그것을 임원에 계속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무대 설치 보고의 건, 퍼레이드의 건 함께 사무총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메인 무대 설치하는 것만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서울시 의회 앞에서부터 숭례문까지가 집회신고로 예정할 집회신고로 저희가 이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제가 대한문에서 메인 무대를 설치하고 숭례문을 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보시는 분들 자리를 배석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한문에서 하면 또 정광훈 목사 쪽에 그것도 집회하고도 계속 또 확장이 되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메인 무대를 서울시 앞에서 지난 저희가 여러 번 서울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 앞에 메인 무대를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시청 앞 사거리 거기 앞에 전철역 6번 출구 앞에다도 메인 무대보다는 작게 무대를 설치해야만이 그쪽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놓으니까 거기 잘 안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메인 무대는 좀 원래대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6번 출구 앞에는 좀 작은 메인 무대를 만들어 놔서 이 두 메인 무대가 두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현장 실무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기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무총장님하고 실무적인 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이 본부에서 한번 그 본부로 사무총장님에게 위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동의 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과 본부에 위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25년 예산안 확보 여건인데 여기서 사무총장님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또 하신 말씀 있으면 받고 그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3시에 마치는 걸 제가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24년도 수입 지출 보고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국민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의 예산 수입하고 지출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대회를 마치고 평가회 할 때에는 2월분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제가 회계보고를 드렸고, 실제 국민대회에 들어간 예산은 수입 금액이 7억 368만 1,920원이고 지출이 5억 7,822만 6,511원입니다. 그래서 행사 지난 국민대회에 총 지출된 금액은 5억 7천만 원 정도가 국민대회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회와 국민대회 전에 기도회와 또 게더링과 또 영성대회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행사했던 모든 예산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국민대회만 한다 그러면은 실제 금액은 한 3억 원 정도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했던 모든 예산, 이번에도 저희가 18일 날 대대를 해야 되고 교단장 모임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모든 행사들 비용이 국민대회 비용으로 다 결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통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수입과 지출 내용들을 계산해 봤을 때에 저희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모금이 필요한 회비가 확보되어져야만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통장에 거룩한방과제 통장에 있는 잔액은 1억 2,545만 5,409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고 저희가 앞으로 국민대회를 치르려면 한 그래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이 국민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보다 네. 저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님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정말 여러 번씩 그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거에 힘입어서 잘 사역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 모두가 다 십시일반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지원을 이번 사랑의 교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생교회만큼은 해라. 아멘. 강하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된 국민대회는 공성의 키우 축제를 막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집행부는 행사 시작하기 2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대회 끝나는 그 시간에 3개월, 사무국은 요 3개월만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그 나머지 기간은 사무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남지 않아야 이런저런 소리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처음 2015년부터 시작했던 그대로 국민대회 끝나면 제로 포인트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후로부터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꾸 우리 논의를 좀 의외한 생각하고 아예 우리 사무총장이 깔끔해서 좋은데
아니 고민을 좀다 네,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네, 그리고 지금 김일상 목사님은 언제 오셨어요? 그리고 강성 목사님 고흥에서 오신 우리 권혁현 목사님. 그래요. 나중에 마무리 제가 됐습니다. 우리 영희 목사님 그 사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그 국장님 이 자리에서 5월 18일에 대전에 오실 분들 이 홀 나가기 전에 푸드기하게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교회 스케줄이 있죠.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죠. 그러나 왜냐면 제일 힘든 게 목사님들에게 식수 인원 파악이 제대로 제일 힘들어요. 왜? 개시가 또 다르게 많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쇼가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5시입니다. 5시.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야 나중에 여기 나가시기 전에 한 분씩 이거 내면서 좌편이냐고 편이냐 그래가지고 딱 오실 수 있는 분들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건강 방파제도 저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변호사님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어차피 하려고 생각할지라도 진실로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마음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실행위원으로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면이나 또 모든 것 고려해서 우리 직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세이브 코리아 때 강사로 추천을 받았지만 하나 때문에 제 스타일은 바로 12번 쫓아가야 될 텐데 안 가니고는 안 합니다. 혹시라도 한 몇 사람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건강 방파제도 또 이렇거나 오해 저는 대표선을 앉았으니까 대표선을 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우리 건강 방파제를 존경하기 마음을 가지고 저까지는 선을 지켰다는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목서 나올 법한데 왜 안 나왔느냐 저 나오는 고민이 있었다는 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우리 목사님 고흥에서 오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회의 기도해 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실행위원회 회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6월 14일 거룩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재정과 아버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기도회와 또 회의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먼 길 돌아가는 길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시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